다음은 여야 쟁점 법안인 이제 공정경제 3법과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죠. 여당에서는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이고 장제원 의원님도 찬성인데 다른 의원님들이 좀 반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당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민주당이 정말로 이 법 추진할 용이 있는 겁니까? 네. 이렇게 저는 좀 미지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렇게 기습상정까지 해놓고 이 법안은 왜 상정 안 시킵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남몰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협치를 하려고 그러죠. 협치는 왜 이럴 때만 꼭 협치를 하고 자기네들 꼭 하고 싶어하는 법안은 그렇게 날치기 통과하고 기습상정하고 그럽니까? 이 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좀 더 사나운 자세로 밀어붙여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재계의 눈치를 좀 보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좀 강하게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짙게 들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죠? 남들의 주식, 자본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공정하게 우리가 투표에 한 표 한 표 행사하듯이 그럴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벌 총수가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보자면. 근데 최소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 그게 뭐냐면 이사를 뽑아요. 대부분 재벌 총수의 의도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사 중에서 그 이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감사를 뽑자. 그러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시가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상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중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게 왜냐하면 재계에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 이사회의 이사예요. 그중에 그 10명과 좀 다른 차원에서 감사를 한 명 뽑자라는 거예요. 10대 1이에요. 그래봤자. 동의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기업의 좀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거거든요. 기업이 반칙 못하게 좀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진행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 성장을 좀 유도해보자 이런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법안 중에 다중대표 소송제 아까 좀 조금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그다음에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1만 분의 1 이상,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고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그렇게 막 고발을 재계에서 얘기하듯이 고발을 남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특히 맞고요. 이게 안전판이 있거든요. 이 개미주주들이 엄청나게 수백억 정도의 그 지분을 모아야 소송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쉽겠습니까? 충분히 이 법은 통과될 수 있는 법이다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당내 의원님들이 또 아직까지 의견을 안 밝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가장 좀 반대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재계의 입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법을 지금 시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 같아요. 기업의 소유권을 막 뺏는다든가 기업의 소유권을 흔든다든지 이런 반시장적인 법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건데. 뭐 대체로 두 분의 의견이 뭐 비슷하신 것 같은데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긴급 제안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원내대표 나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그래서 될 것도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노동관계법까지 함께 고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사의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 제의를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이 시점에 이 노동경 관련법을 던진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게 돼요. 당내 어떤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노동 관련법이거든요. 이건 노동 유연성이라는 거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꼭 좀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이것이 이 시점에 던짐으로 인해서 당내의 반대 목소리나 또 재계의 불만을 누구뜨리는 그런 카드로 허비돼 버리는 거 아닌가. 노동 관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은 없었어요. 예. 그냥 던진 겁니다. 두 법안은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거죠. 연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같은 코로나 국면에 그렇지 않아도 이 고용 불안 뭐 그리고 임금 불안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막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그 야당에서 임금을 마음대로 깎자, 마음대로 해고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제원 의원께서 정확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공부를 시켜줘야 될 분야입니다. 아니요. 근데 이 한번 보자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4차 혁명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면. 그러면 산업 구조 자체가 급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산업 구조는 변하는데 노동의 유연성은 전혀 없으면요. 기업들이 구조 자체를 혁신할 수가 없어요.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당장 해고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이 산업 구조 재편에 발맞춰 가지고 좀 더 밀도 있는 이 부가가치가 좀 뛰어난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유연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할게요. 예. 저는 그래서 노동법을 처리하자, 내지는 뭐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실질적 해고, 실적 임금 삭감, 뭐 반발이 뻔한 이런 것을 얘기하지 말고 예. 장제원 의원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장기적 플랜을 짜자. 저는 그래서 노동 유연성보다는 그런 말보다는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대응을 미리 준비하자.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없어질 직업, 새로 탄생할 직업. 그럼 그런 것을 여야가 같이 머리를 붙잡고 미리 준비해서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면 그게 반대할 사람은 없죠. 아니 그게 말은 맞는데요. 그런 예측이 불가능해요. 산업이 빛의 속도로 바뀝니다. 그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업종에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만 제공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산업은 산업대로 빛의 속도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제가 주장하는 노동의 유연성입니다. 예. 사회 안정을 갖춰가면서 그렇죠. 하는 그런 의견이죠. 공수처 설치에 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전히 두 당사에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양당의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견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이런 공수처법을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그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야당에게 추천위원 2명을 할애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해놓고 야당이 조금 그거를 늦춘다 그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을 수사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4개의 수사기관을 이렇게 늘어놓고 국민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입니까? 이게 무슨 여당과 대통령을 위한 수사조정입니까?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위헌이라는 겁니다. 공수처는 이 법안에 보십시오. 3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헌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추천하겠다. 이것도 못 기다립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천위원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한 명은 구했어요. 누군지 말씀 못하지만 한 명이 지금 못 구하고 계신 건가요? 못 구한 게 아니라 시간을 달라 그러는데 덜크덩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급해서 경제 3법은 그냥 눈치 보고 있고 이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국민의 눈치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치. 장제원 의원님, 인간지사 공수래 공수거, 공수처법 그냥 찬성하세요. 순간 있잖아. 저 아재 좀 개그.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언제까지 야직을 순간 마음에 안 들어도 지나고 오면 인간지사 세용지마예요. 자, 이 공수처법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정부 여당 인사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객관적으로 검찰과 독립해서 공수처에서 정부 여당 고위공직자, 검판사, 경무관 이상 수사하자. 예. 라고 주장하는 게 맞고요. 그게 저희가 야당 때부터 주장한 겁니다. 여당 돼서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간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예.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권한을 또 이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각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 얘기했는데요. 법이 통과됐는데 야당이 반대를 해서 뭘 정족수를 못 채워서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체가 위헌이에요. 참 이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위헌이라는 주장이 아니 있기 근데 때문에 보십시오.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 대사 이거요. 법 통과된 지 합의 통과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뭉개고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합니까? 박근혜 정권 때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왜 아니 박근혜 정권 때 통과된 법은 법 아닙니까? 그거 왜 깔고 뭉개 앉아 있습니까? 그거 빨리 임명하세요. 저희들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헌 논란은 좀 따지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조금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다는 거예요. 예. 한다는데 이렇게 법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기다리면 어디 있습니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4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칼을 4개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장재원 의원님, 박정희 유신헌법 때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실시한다. 시간 끄는 작전이지. 아니 그러면 좀 이게 대통령 특별감찰관하고 북한 인권대사 이거 깔아뭉개지 말고 임명 좀 하면 안 될까요? 4년째 깔아뭉개고 계신데. 그거는 이거는 왜 위헌을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당에 장재원 의원 의견이라면서 제가 전달하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당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그 후보 추천을 좀 뭐 앞당겨 주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3선 중진이시고요. 이번 국감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뭐 좀 기대가 되는데 이 자리 좀 하나 좀 터트려 주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예. 이번 국감을 대하는 저의 자세는 선국 후당, 선민 후사.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 싸움에 끼들지 않고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국감으로 제가 거의 하겠다. 알고리즘의 컨셉을 너무 차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의 전략입니다. 우리 정 의원님은 저는 여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를 감싸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설령 우리가 좀 아파도 그것은 지적할 것은 꼭 지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인데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굉장히 아픈 날카로운 질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